아침을 시작해야 할 시간이지만 아직 며느리 류사오친 씨의 집은 한밤중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갈 준비를 하려면 이제 일어나야 할 텐데 도무지 깰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 시간 누군가 발소리조차 내지 않고 조용히 집안에 들어서더니 곧장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방으로 향하는데요. 이 집을 잘 알고 있는 듯 능숙하게 움직이는 이 사람의 정체는? 일어나, 하영아. 학교 가야지. 하원이가 먼저 일어났네. 할머니 집에 가서 세수하고 밥 먹고 학교 가야지. 그치? 응. 유치원 가야지, 그치? 지훈이. 우와, 어이구. 하준아, 자, 됐어, 일어나 이제 가자. 우와, 잘했어. 삼남매를 깨우러 오신 시어머니 이선희 여사셨네요. 신고. 하준이가 신을 수 있지?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등교를 도우러 오신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잠옷 차리면 아이들을 대체 어디로 데려가시는 걸까요? 혹시 눈치채셨어요? 사실 이 엘리베이터만 타면 며느리가 사는 위층에서 시어머니가 계신 아래층까지 한 번에 닿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안 넣을 거야? 응, 열어봐. 와, 벌써 도착했네요. 아이들도 능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이곳이 바로 시어머니 이선희 여사님의 집입니다. 삼남매의 칫솔과 비누 등 생필품이 모두 완비되어 있는 것은 물론 입맛을 돋궈주는 할머니표 아침 식사까지 그야말로 맞춤형 호텔과도 같은 곳인데요. 할머니는 저의 은인이세요. 연인이야? 아래층 시어머니 댁이 분주해진 시간. 야근이 잦은 위층 며느리가 조금 늦은 기상을 합니다. 해외에서 보낸 서류를 챙기는 것이 그녀의 중요한 오전 일과인데요. 시차 때문에 꼭 이 시간을 지켜야 한답니다. 눈 뜨자마자 업무로 바빠진 류사오친 씨. 예, 언니. 엄마가 커피에 올려 보내니까 애들 가방 좀 내려다 보내줄래? 가방 내려 보낼게요. 네, 알겠습니다. 삼남매를 챙기는 시어머니도 업무로 바쁜 며느리도 잠깐의 시간을 내기 힘든 상황. 이럴 땐 특별한 방법으로 시간을 절약한다는데요. 바로 엘리베이터를 택배처럼 이용하는 거예요. 아래층에서 시어머니가 커피를 올리면 위층에서 기다리고 있던 며느리가 필요한 물건을 엘리베이터에 실어보내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께서 보내주신 모닝커피를 픽업하면 엘리베이터 택배 배송 완료. 이들 고부가 이렇게 위 아래층에 살게 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요? 딱 부동산 가보니까 요 같은 라인 있다고 하니까 보고 나서 바로 산 거예요. 여기 같은 라인이니까 언젠가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처리할 수 일이 있어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애들도 학교도 보내야 되잖아요. 같은 동에 있으면서 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시간도 전략되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등교 준비를 마치고 나면 아파트 주차장은 가족이 아침 인사를 나누는 만남의 장소가 됩니다. 잘했어. 잘 갔다 와. 공부 열심히 하고. 응, 잘 가. 응.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일은 류사오친 씨 부부가 맡고 있습니다. 위층 식구들의 출근과 등교가 끝나고 마침내 평화가 찾아온 시간. 그런데 아래층 집이 아닌 며느리 집으로 향하는 이 여사님? 아니 대체 텅 빈 집엔 왜 찾아가시는 거죠? 아이고 이렇게 또 어지러 놓고 갔네. 오전 9시 시어머니 이선희 여사님의 두 번째 미션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살림 고수의 손길에 집안이 확 달라졌죠. 세 번째 미션은 일주일에 서너 번 새벽부터 준비한 재료들로 국과 밥, 반찬을 만들어 식사를 준비합니다. 한눈에 봐도 어마어마한 양의 반찬들. 대체 이 음식들은 어디로 배달되는 걸까요? 같은 시간 회사의 수출입 업무를 도맡은 며느리 류사우친 씨. 눈코뜰 새 없이 바쁜 아침을 보내고 있습니다. 椰浆、西式酱、老式酱，因为估计椰浆也给包装了呢。你们那边是什么样一个意思？这样子我也好把那个你们的想法反馈给我们老板们。 통화를 마치고 급히 누군가를 찾는 그녀. 哎，就我们上次电瓶的那个价格，你不是说要40%、45%是不是？ 사실 그녀는 남편 백인천 씨와 함께 이 회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10년 전 업무차 방문한 중국 업체에서 해외 바이어를 담당하던 류사우친 씨를 보고 운명적으로 끌렸다는 인천 씨. 두 사람은 든든한 동반자가 됐습니다. 여러 고비를 넘기며 캠핑카 부품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서로의 전문성을 내세워 업무를 분담하고 회사를 돌보니 업계에선 승승장구라네요.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냥 에어컨도 안 나오는 트럭 한 대 가지고 사업이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네, 며느리가 와서 사업이 잘 됐어요. 그냥 아예 그만두고 일에만 전념하라고 했어요. 한 가지라도 잘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좀 번창하고 하니까. 부모님은 무엇이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일주일에 서너 번 회사 직원들까지 충분히 먹을 만큼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며느리가 보이질 않네요. 루야 올라올래 지금 잠깐. 전화를 받고 한 걸음에 달려온 류사우친 씨. 높은 데 더 낫지 않아요? 지금 높은 데가 낫지. 여기까지 엄청 준비해서. 바쁜 아침 시간을 쪼개서 이 많은 반찬을 준비하셨다니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엄마 오늘 해온 거 맛이 어떠냐? 맛있어요, 엄마. 맛있어? 네. 많이 먹은 것 같아. 이거 다 먹어, 더 먹고 싶은 더 것 같아. 먹어. 妈妈确实今天是累的啊，从昨天开始，今天做这么多好吃的。今天早上6点钟起来的，5点钟起来的，准备了这么长时间，就吃的，你看他们吃的这么好。 这个你喜欢吃的？ 아니 갑자기 한국말을 하다가 탁 하니까 아 내가 저한테 잘못했나? 며느리가 남편한테 하는 거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제가 그렇습니다. 야채를 많이 먹어라. 응? 야, 포기하고 가스도 먹고. 사 먹는 밥은 안 좋아.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해왔을 때 많이 먹어. 사실 며느리에게 점심시간은 가시방석. 솔직히 마음을 그냥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밖에도 안 가고 솔직히 좋아요. 근데 어머니도 피곤하시고 하니까 우리도 좀 부담이 있죠. 팔접한상에 대한 보답으로 커피를 준비합니다. 얼마나 좋습니다. 커피 한 잔 마셔. 고마워. 혹시 일부러 마련한 자리일까요? 할 말이 있어 보이는 며느리인데요. 언니 이제 제가 뭐 빨래하고 뭐 청소하고 애들 뭐 밥 먹이고 그런 거는 다 열심히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언니. 너는 그런 거 안 해봤잖아. 집안일 같은 것도 있잖아. 네. 해본 사람이 하지. 안 해본 너는 할 수가 없잖아. 보니까 네가 서툴러 모든 것이. 배우면서 할게요, 언니. 일하면서 배운다 하는 건 쉽지 않아. 좀 더 지나서 그렇게 또 하고 했으면 좋겠네. 오후가 되면 어린이집과 학교를 마친 삼남매가 아래층 시어머니네로 복귀합니다. 응, 간식 먹어. 하원아, 이리 와, 빨리 와. 준이도 오고. 그런데 잠깐만요. 집에 삼남매 말고도 아이들이 더 있네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이 여사님? 네, 딸내미 애기도 봐주고 안 봐줄 수가 없어서 오빠 애기는 봐줬는데 왜 내 애기는 안 봐주냐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이제 처음에는 힘 안 들더라고요. 이제 쌍둥이들 키울 때는 지나니까 나이도 들잖아요. 그럼 이제 딸내미 새삼스럽게 이렇게 또 보려니까 힘은 조금씩 들었어요. 엄청 깊은데. 아이 5이 한 집에 모였으니 이 여사님의 오후는 오전보다 더 팍팍합니다. 할머니 저 편지 만들었어요. 잘했어. 할머니 저 이거 만들었어요. 할머니 근데 이거는 할머니
할머니 좀 그만 쳐다. 할머니 정신없다. 어? 같이 놀고 싶어서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는 아이. 위로받고 싶어서 할머니를 찾는 아이. 됐어 이제 가서 놀아. 그리고 할머니의 손길이 더 필요한 아이들까지 개성 강한 5 아이를 한 명 한 명 챙기다 보면 이 여사님의 체력은 어느새 바닥이 나고 마는데요. 그럴 땐 어쩔 수 없이 약부터 찾게 된다고 합니다. 할머니 뭐 먹었어요? 할머니 전에 목 아프다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 약 먹었어 할머니. 그 약 먹으면 좀 안 아프거든 갈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할머니 많이 도와주고 예쁜 옷도 많이 사주기로 했어요. 꼭 지킬 거야 그거? 네, 고맙게 할머니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나중에 그지? 네. 클 때 그지? 이 고사리 손들 덕분에 자식들에게는 아프단 내색 한 번 없이 10년간 그 고된 육아를 도맡아왔던 이 여사님. 하지만 더는 예전처럼 건강에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은 어디가 제일 많이 불편하십니까? 요 목이 지금 그렇거든요. 고개 이렇게 앞뒤로 한번 쭉 움직여 보시고요. 네, 뒤로 한번 쭉 제껴보시고. 이게 네. 제낄 때 제낄 때가 네, 목에서 조금, 무리가 가시고. 네. 네. 낮에 이렇게 있을 때는 별로 많이 아픈 거 못 모르시는데. 느끼는데 네네. 이제 잠잘 때 네네. 새벽 한 3시나 넘으면은 그때 조금 통증이 와요. 네. 그 손자분들을 다 지금 보고 계시나요? 예, 몇 분이나 되시죠? 5. 아이고, 다들 손 많이 가실 때고 또 뭐 계속 안고 네. 고개 숙이고 이러면 목하고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쉬지 않고 자식들을 챙겨온 것이 무리가 된 거겠죠. 거북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참는 게 낫지. 내가 막 괜히 이제 내 혼자 얘기함으로써 온 식구가 힘들잖아요. 그런 걸 제가 진짜 하기 싫어요. 내가 참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조금은 참으면 다 편할 수가 있잖아요. 그날 저녁 위층 며느리 집에 예상치 못했던 손님이 찾아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그래. 네. 오빠. 응? 아버님 올라오셨어요. 너들도 앉아라. 예, 알았어요. 응, 여기 앉아. 너들 요새 너 엄마가 그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 어머니가 그렇게 아프세요? 그래. 엄마가 조금 아파도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이잖아. 새벽 한 3시쯤 되면은 잠을 못 주무시고. 네, 아무래도 그 전에 이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나이가 70이요. 시아버지의 말씀에 생각이 많아지는 며느리인데요. 진짜 마음이 좀 소상했어요. 저 그 전에 어머니 신경 안 쓰구나 그 마음이고 저도 지방이나 막 그런 것도 배우면서 가야 됐구나. 다음 날 하교 후 아래층에 있어야 할 3남매가 웬일로 위층에 모여 있습니다. 주방에선 류사오친 씨가 식사 준비에 한창인데요. 오늘은 시어머니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휴가를 냈다네요. 엄마 뭐 하는 거예요? 엄마가 맛있는 버섯찌개 한번 끓여보라고요. 버섯? 네. 할머니가 버섯 좋아한다고 했어. 엄마가 끓여놓을 테니까 너도 맛있게 먹을 수 있지? 부족한 실력이지만 동영상 강의까지 동원해가며 시어머니 입맛에 맞는 버섯찌개 끓이기에 열심입니다. 싱거울 것 같아요. 너무 많은가? 소금 그냥 좀 넣을까? 너무 많이 넣는가? 제가 짜게 먹어서 그러나? 소금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어머, 소금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은데? 다행히 먹음직스러워 보이니 일단 비주얼은 합격! 밥상만 차리면 길었던 식사 준비도 끝입니다. 어머야, 밥이 안 해네. 찌개 끓이느라 밥하는 것을 잊은 며느리 곧장 아래층 시어머니 댁으로 달려갑니다. 언니, 애들 밥 먹이려고 하는데 밥을 깜빡해서 밥이 안 했어요. 밥을 안 했다고? 이럴 때 시어머니 댁이 아래층에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이제 밥을 가지러 와.
밥을 안 해서 애들 주려고 그런가 봐. 애들 굶기는구만. 응? 밥 가져올 정도가 됐으면 큰일 났다. 야. 오, 조심해, 소다. 우유 소다야. 한번 먹어봐. 어쩌면 큰일은 지금부터일지 몰라요. 찌개가 입맛에 맞아야 하거든요. 하준아 어때? 엄마의 노력을 아는지 꼭꼭 씹어서 맛을 음미하는 하준이. 과연 엄마가 처음 도전한 버섯찌개의 맛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맛이 없어. 고기 맛있어? 버섯은요? 아이고, 아무래도 아까 소금을 더 넣은 것이 삼남매 입맛엔 짰나 봐요. 했어 엄마가? 엄마랑 왜? 먹어야지. 있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지만 솔직한 아이들의 입맛을 잡는 데엔 실패. 하영아, 하온아. 다 너무 심심했어. 심심했어? 어머니 오셨어요? 어머니 저 잠깐 할 거 있었어요. 네. 시어머니 덕분에 이제야 마음 놓고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 며느리. 청소 좀 하자. 하준아. 하준 이거라면 청소 좀 해야 되겠어. 언니 이거 놔두세요. 제가 이따 치울게. 제가 이따 치울게요. 아 언니 제가 이따 한다고 하니까요 언니. 하던 일이나 해. 너는 내가 치울 테니까. 과연 이런 상황에서 마음 편한 며느리가 있을까요? 빨래도 이렇게 많이 쌓였네.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놔둔 거야? 응? 빨래도 이렇게 많이 쌓였네. 빨래 내가 이렇게 가서 해갖고 올게. 가져가서. 언니 그냥 놔두세요.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제가 할게요. 내가 해가지고 올게. 그게 낫겠다. 일하는 게 낫겠어. 빨리 일이나 해. 언니 제가 드릴 말씀 있어서 잠깐만 앉아주시겠어요? 아니 무슨 할 말이 있어. 나 지금 빨래 하러 가야 되는데. 언니 저도 오늘 얘기 안 하면은 기회 없는 것 같아요. 그래, 무슨 할 말 있는 거 한번 해봐. 그러면. 네, 그래. 앉으세요. 오늘 꼭 털어놓고 싶다는 며느리의 속마음이 궁금합니다. 언니 저 소원한 얘기 있어요. 말해봐. 네, 아버님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새벽마다 언니는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그 상황 알면서도 애들을 자고 보내고 언니 우리 집안 도와주는 것도 그냥 놔두시면은 진짜 저는 나쁜 며느리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유심히 할 테니까 그냥 손 대고 편안하게 그냥 놔두세요 언니. 아니 아직까지는 내가 괜찮아. 그래도 그렇게 많이 심한 건 아니니까. 내가 할 일이 없어. 네가 애들을 안 보내고 또 이제 막 만약에 그런다면은 엄마 할 일이 없으니까 어떤 뭘 하냐 엄마는. 두 가지 일은 할 수 없잖아. 애들 옷은 하루에 몇 번씩 벗는데 이걸 이렇게 많이 모아놓고 있으면은 안 되잖아. 그러고 또 인스턴트 음식을 네가 먹이고 있잖아. 그거 먹여주면 안 되지. 언니 제가 그거 먹이고 싶어가지고 먹는 거는 아닙니다. 저도 집에 와서 열심히 요리 한번 했는데 애들 맛이 없다고 안 먹으니까. 그러면 엄마한테 보내지. 넌 일을 하고 그러면 되잖아. 근데 언니 언제 다 맨날 언니한테 보내요. 저도 이런 걸 해봐야지 자꾸 가는데 그래도 애들도 엄마 음식을 좀 맛이 없어도 언제든가 하다 보면 늘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엄마 음식을 먹어봐야죠. 좀처럼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두 사람. 저도 놀랐어요.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아, 왜 이럴까 하면서 굉장히 황당했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살림을 한다는 거는 며느리로서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집안 일하는 거는 뭐 누구든가 처음부터 뭐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혼자 해본 기회 있어야지 이제 배우면서 빨리 배우는데 어머니가 자주 올라와서 해주니까 진짜 못 배운 것 같아요. 위 아래층에 살지만 마음을 터놓지 못했던 고부. 과연 두 사람이 함께 웃을 날이 오게 될까요?